예, 오늘의 이 정착 토픽 첫 번째입니다. 추석 민심이 대폭발했다. 이재명 심판론 확산.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속보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7시 50분 발 기사가 나왔는데 내일 하루가 평일입니다. 그 다음 다시 주말에 들어갑니다. 주말에 들어가는데 왜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라는 데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이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잠시 후에 그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석 민심을 보면은 이재명이 그동안 시도했던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 확실히 깨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탄핵 정국은 이미 끝났고 탄핵 정국이 끝나서 내란 프레임 가지고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내란 프레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해서 결국 이겼죠. 이기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소위 말하는 이 특검에서도 집단 항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수들, 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비롯해서 무리한 수들이 드러나서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대신 이번 추석 민심에서는 그거 대신 이재명 심판론이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하는 이게 역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추석 민심이 대폭발해서 뒤집어져서 이재명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프레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이 시간에 그리고 내일 하루 평일 그다음에 주말 또 주말 되면은 지금 이 김현지 논란이나 아니면은 예능 찍은 거 먹방 이재명 먹방 찍은 거 국가 행정망이 불타는데 먹방 찍은 거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면서 가서 후보가 그 한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못 믿겠다. 어제 JTBC의 댓글들 댓글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 민심에 이제 화들짝 놀라서 다시 이런 내란몰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얼마나 이 이재명 정권이 무능하고 정말 이게 정부냐, 이게 정권이냐 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난 지 2주가 됐죠. 2주가 됐는데 화재로 장애를 입은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수를 원래는 647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62개가 더 늘어난 709개로 정정을 했습니다. 2주 동안 계속 647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장애를 입었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윤호중이 행안부 장관이죠. 중대본 본부장인데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탑스를 복구를 해보니까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확인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의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 그전에는 647개라고 했는데 2주 만에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는 62개, 62개가 더 늘어나 있다. 이걸 2주 만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래가지고 709개인데 그중에서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제 겨우 27.2%.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2주 동안 이것을 얼마나 피해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2주 만에 더 늘어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정해서 공개하겠다. 뭐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율은 27.2%. 복구율 5%대 이재명은 먹방 찍고 있었죠. 이게 정말 정권입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무능.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이재명 심판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 추석을 이 전환점으로 해서 탄핵 정국은 일단 이제 다 물러났다. 이미 뭐 대선 조기 대선 끝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됐고 이 탄핵 정국은 더 이상 이 이재명 정권이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 이 이재명이 설치한 내란 프레임은 약발을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막 몰아쳐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이재명 정권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번 추석 기간에 그런 이 이념적인 그런 프레임보다는 민생 프레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트럼프발 그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뭐 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 이런 문제들, 당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포퓰리즘 정책들, 지금 최근에 집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돈을 막 뿌렸는데, 이 민생지원금이라고 막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경기 진작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주로 쓰는 데가 병원이다. 병원에서 비급여 되는 것들. 시장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그런 쪽에서 돈을 쓴다. 그런 통계도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대기업을 옥죄는 이재명 정권의 이 협상 실패 때문에 대기업이 굉장히 철강을 비롯해서 자동차 엄청난 불이익을 안고 있는데 거기다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들까지 막 다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어떤 뭐 내란 프레임 뭐 이것은 깨지고 있고, 자 그래서 상당히 추석을 지나면은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딱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다. 계속 내란몰이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 의도를 분명히 한 거죠. 바로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이 특검이 동료를 한다. 김건희 특검 40명의 검사가 파견 검사가 전부 다 집단 항명을 했고 바로 이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 메고 법정에 들어가서 사실상은 항의 시위를 했다. 자,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 특검의 이 활동이 주춤해지고 오히려 이제 특검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이런 대형 이슈를 터뜨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전현희가 이끄는 이 특검 세계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채찍질하는 체포가 있죠, 민주당에. 거기서 그때 김건희 특검에 쳐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 아마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무슨 작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번에 지역구에 가보니까 계엄, 탄핵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 폭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전언을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고 대선에서 이용을 해먹고 또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책략을 썼는데 아마 지방선거 전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조금 오늘 낮에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내란 프레임을 되살리려는 그런 시도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상황의 진행이 될지 아무래도 이재명은 이 추석 이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추석 내내 이야기됐던 게 먹방 찍은 거죠. 먹방. 국가 전산망이 불에 탄 그 직후에 나타나지도 않고 먹방 찍고 지금 겨우 지금에 와서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알고 보니 647개가 아니다 709개다 이렇게 2주 만에 겨우 이것을 파악을 하는 이런 무능함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또 뭔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장동혁 그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향해서 벌써 대통령을 레임덕이 온 것 같다.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재명 예능 출연을 미화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 장동혁 본인도 고발당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감추느라고 아니 48시간 동안 없어진 거 맞죠? 제가 표 다 일정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용산 자기들이 만든 일정표 45시간 동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뒤늦게 이런 뭐 대책회의를 했느니 하지만은 그 기록도 없습니다. 지금. 그건 자기들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다고 야당 대표를 고발을 하는 자 이런 그 무도한 일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은 물론 정청래, 추미애 이 두 사람 막 사는 광기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은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또 난리죠. 정청래, 추미애. 그래서 정말 이 추석 연휴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밥상머리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민심이 대폭발을 하고 이재명 심판론이 확산을 하는 이 상황이 되니 다시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또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연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쓰나미처럼 닥칠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죠. 관세 문제. 이거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15% 하는데 우리 25%에서 경쟁력 다 떨어지고 철강 관세 50%에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가 하지를 못하니까는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철강이 50% 관세를 먹여서 포항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거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먹방 가서 찍고 히덕거리고 있으니 이강덕 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또 EU에서도 철강이 50% 관세를 먹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 두 개 자동차하고 철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보다 못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관세 협상을 내용을 공유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겠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파 쪽은 이런 데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도 닥쳐올 리스크,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것을 같이 해결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주겠다. 우파 사람들은 능력이 있죠. 인맥도 있고 미국에. 네트워크, 한라인, 강원식이 한라인 이야기 하는데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그렇게 잡혀 있는데도 아무런 한라인커녕 아무것도 가동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우파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내용 좀 공유하자.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지금까지 다 거짓말 해왔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이재명 그때 뉴욕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뉴욕에서 떠난 직후에 에이펙 하러 한국에 오기 전에 딱 중국을 내밀었죠. 3,500억 달러 선불 쪽.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저 공유도 안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재명 앞으로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지지율 조사가 쏟아질 텐데, 오늘 천재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 8일 어제 그제네요. 이 추석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여기 또 조사 결과를 일단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평가 50.3, 부정평가 46.7, 이재명 50.3. 이제 특거를 했다. 뭐 여러분들도 안 믿으시죠? 이 50% 무슨 50%?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댓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그 댓글이 어제까지 뭐 3만 몇천 개, 한 4만 개가 지금 넘을 텐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그 JTBC가 이 좌파 성향의 매체가 돼버렸는데, 좌파 매체가 돼버렸는데 그 댓글이 완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죠. 그래서 그 댓글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댓글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지지율 50%냐 그런 그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천재일보 오늘 조사에서는 50.3%가 나왔는데 이 지지 정당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97.9%가 이재명을 지지를 한다고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7%가 지지 안 한다고 나오는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청, 이게 제가 좀 눈길에 가서 이 여론조사를 소개드리는 겁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은 지지율이 19.7% 나왔네요. 19.7 이재명. 부정평가가 69.5. 20대 70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대답 안 한 거고. 자, 이게 진짜 지지율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 우리 국민의힘도 지지 안 하고 민주당도 지지 안 해. 이렇게 한 무당청이 지지율이 긍정이 19.7, 부정이 69.5. 이게 진짜 지지율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지지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지지율 조사 참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떤 추이가 필요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